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아자구문독해 제20강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앞 강의에서는 B 플러스 2 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B 플러스 2 부정사 용법이 가장 전형적인 미래 시점을 갖다가 표현하는 용법이고, 따라서 미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의미를 갖다가 다 표현한다 그랬죠. 뭐 예정, 그리고 의도, 그리고 뭐 가능, 그리고 의무, 운명 등등. 그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할 이 구문들은 역시 B 플러스 2 부정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꼬리를 물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B 플러스 2 부정사 뿐만 아니라 have 플러스 PP, 그리고 be going to 등등, 그죠? 여러 가지 영문법 혹은 구문 패턴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등장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이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 그랬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비동사 혹은 have 동사를 이렇게 놓으면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 기준 시점을 have 동사로 놓으면은 have pp가 돼가지고 현재 완료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동사를 기준으로 두면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의 의미, 그리고 상태 수동의 용법까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B 플러스 ing 하면은 진행형의 용법까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have 플러스 to 부정사 뭐가 되겠습니까? have to, 이후에 뭐뭐 한 행위를 혹은 사건을 갖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가죠. 그리고 이전 시간, 앞 시간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뭐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후에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표현할 때 혹은 예정되어 있는 행위나 사건을 표현할 때는 B 플러스 2 부정사로 표현한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B 플러스 2 부정사로 표현되는 가정법 표현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비동사 플러스 2 부정사, B 플러스 2 부정사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개입되는 겁니다. 뭔가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기준 시점에서 이후에 뭔가를 갖다가 하는 행위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예정이 되어 있던, 의도가 되어 있던, 가능이 되어 있던, 뭐 의무가 되어 있던, 아니면 필연적인 어떤 운명이 되어 있던 간에 기준 시점에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어나는 어떤 행위나 사건을 표현하는데 그 모습을 가운데 뭔가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비동사의 보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무엇가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래 되겠죠. 그죠? 형용사.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그리고 to 부정사 이 구조다 이 말이죠. 이번 시간은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뭐 앞에서 우리 학습했던 슈드 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비교해서 어렵냐? 아니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웬만한 구문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이 너무나 평범한 이 구문이 사실은 보니까 B 플러스 2 부정사의 형식에서 뭔가가 형용사적인 요소가 부과된 것에 지나지 않더라. 즉 B 플러스 2 부정사의 사촌이더라 혹은 뭐 친척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일단 딱 잡고 가자라는 의도에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하나의 꼭지로, 독립된 꼭지로 지금 강의하게 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동사 플러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그리고 뭡니까?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 유형 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앞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뭘 봤습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 be going to는 앞에서 설명도 많이 했고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형용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가 있겠죠. 그래서 ing 형식으로 들어가서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녀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다. 이게 나오지만 be supposed to 같이 pp의 형식으로 들어가서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를 갖다가 딱 잡는다면 우리가 be about to, 그죠? be ready to 이런 것들은 형용사적이죠. be apt to 이런 거는 다 형용사죠. 그죠? 순수 형용사고, 그 다음에 be going to 혹은 be willing to. willing은 사실 동사의 ing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be going to가 가장 대표적인 현재 분사로서 이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서 기능하는 패턴이고, 그리고 be supposed to 혹은 뭐 be conceived to 혹은 be estimated to 뭐 이런 식의 과거 분사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 패턴을 갖다가 완성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뭐 간단히 정리하면 순수 형용사, 또 하나는 현재 분사, 또 하나는 과거 분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뭘 한다, 이 패턴을 완성한다 이래 되죠. 그러면 이후의 내용은 이와 관련된 세 개의 패턴을 중심으로 쭉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개념을 보다 더 정확하게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 위해 가지고 쌤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 about, 뭐 할 예정이다, 막 임박에 있다 해가지고 우리 동명사의 뭐 특수용법 해가지고 외우는 것 중에 삼총사가 있죠. be on the point of ing, 그죠? be on the edge of ing, 혹은 be on the edge of ing 해가지고 막 뭐뭐 하려는 참이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equal 해가지고 나오는 게 부정사로 쓰면은 be about to로 쓴다, 표현한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런데 사실 뉘앙스는 사실 살짝 다릅니다. 거의 뭐 be on the point of ing는 막 임박에 있다 이런 뜻이고, be about to는 뭘 하려고 지금 한다라는 정도 뉘앙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be 있죠, 그죠? 그리고 to start가 있죠. 요것만 보면 be 플러스 to 부정사죠, 그죠? The feeling was to start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bout 빼버리고 나면 그 feeling은 상영할 예정이었어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상영할 예정이었던 그 상황을 about가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지금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 was하고 about 이런 것들이 이게 전치사냐, 형용사냐, 형용사로서 뭐 형용사가 무슨 목적어를 가지냐, 전치사다, 아니다. 이 문장 구조로 보면 이게 형용사다. 이렇게 다툼이 많은 녀석들 중에 하나가 was고, 이런 경우도 about도 이게 전치사냐, 형용사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about가 들어가서 뭔가 이 영화가 이후에 상영이 되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냥 상영될 예정이었다가 아니고 상영될 그 예정된 시간이 about, 거의 가까이 다가왔다 이래 되니까 그 필름은, 그 영화는 이제 막 상영되려고 했다. 영화가 막 시작되려고 했다. 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되죠? be 플러스 to 부정사의 확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be apt to. 뭐뭐 하기 쉽다라는 의미로 보통 쓰이죠. 그죠? be apt to가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쉽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뭐다? 뭔가 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그랬죠. 이랬을 때도 be 플러스 to 부정사죠. 그들은 뭐뭇을 믿으려고 한다. everything which is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해진 것 하니까 자신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든 다 믿는 경향이 있다 이라는데, 다만 apt를 빼고 보면 그들은 to believe 하려고 해. 뭔가 의도고 막 의도가 표현되는 거죠. 그죠? 무엇이든 들었다 하면 그거 맞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데, 그게 왜 그러냐를 설명하는 게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래 되는 거죠. 자, be 플러스 to 분사의 확장이라는 거. be 플러스 to 분사의 그 모습을 보다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his to know 돼 있죠. 이것도 보면 그는 이때 to know는 어떤 느낌입니까? be 플러스 to 부정사에 좀 능력이겠죠. 그죠? he can know where they are.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는 알 수 있을 거야.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다란 말 자체에 능력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를 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에서 확실히 알고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됐죠?
be about to, be have to, be sure to 다 be 플러스 to 부정사의 확장이다. 순수한 형용사가 혹은 뭐 전치사로 볼 수 있지만 형용사가 들어간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들어가는 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going인데 형태적으로 보면 willing도 ing이니까 그죠? will이 의지고 그 의지를 갖다가 willing 의지를 반복적으로 막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go는 어떤 상황이 막 가는 이래 흐르는 모습인데 그게 going 하니까 그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willing은 그 의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보다 강한 어떤 의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the buyer was and 자 was 그리고 to 부정사죠. 그죠? 그 buyer는 뭘 갖다가 사려고 했어 이래 되죠. at all prices 모든 가격에서 이러니까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라서도 그것을 갖다가 사려고 했다 이래 되는데 그 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다 더 상세히 표현해 보면은 살려고 안달이 나 있다 좀 이런 뉘앙스죠. willing이 그죠? 그냥 사려 했다라는 의미보다 willing이 오면서 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의미가 되고 또 사려고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려고 했냐? 아니야. 충분히 그 살 또 능력이 되었어. 이런 말. 몹시 안달이 나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떤 대가를 가격을 지불하고라서도 했어도 그것을 살 만한 능력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의지와 강한 의지와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후에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과거분사 형식이 오는 거죠. be supposed to 그죠? 이게 옛날에 그냥 참고서를 보면 이 must 이런 식으로 이거는 must다 뭐 이런 식으로 이꼴 해놓고 시험에 나오면은 또 must라고 한 단어로 쓰라면은 거의 must가 거의 정답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뉘앙스는 확연히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냥 직역을 하면요, 이 suppose는 뭐뭐라고 추측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뭐뭐라고 뭐뭐일 거라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they are to be here at noon. 정오에, 여기에 그들은 있게 될 거다. 그죠? 아니면 정오에 그들은 여기에 올 거다. 오려고 할 거다. 올 수 있을 거다. 오기로 예정되어 있다. 얼마든지 문맥에 따라서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supposed by 이 뭐 people이나 by us나 뭐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그만 곁다리로 붙어 있는 의미가 대장이 돼가지고 be supposed to는 must다. 이렇게 옛날에는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뜯어보면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능동으로 해볼까요? people 혹은 we, suppose, we 이렇게 되는 겁니다. We suppose, 뒤에 어디에 나올 텐데요. suppose, them, 그죠? They are supposed by us. 수동구문 쌤 설명하면서 they are supposed by us 하면 요것만 능동으로 고치면 되죠. 따라서 we suppose them 그 다음에 to be here at noon 이래 가는 겁니다. 능동구문은.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들이 정오에 여기에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올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안 오면 안 돼. 좀 이런 어떤 뉘앙스에서 be supposed to가 살짝 뭔가 필연, 의무라는 의미가 가미가 살짝 되는 겁니다. 절대 강한 must의 의무는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죠? 역시 이것도 be 플러스 to 부정사 예정된 그 행위나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과거 분사 형식의 형용사다 이래 되죠. 자, 됐죠? 자, 이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보기로 또 하겠습니다. 자, he's anxious to. 그죠? 지금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저는 anxious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강한 의도고 우리가 to 부정사에 뭔가 가서 붙으려고 하는 전치사 혼내주기에서 제1강 첫 번째 전치사가 전치사 to죠. 그죠? 이 전치사 to의 대표 개념은 이동하여 붙는 거라 그랬죠. to 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붙고자 하는 거기에서 희망, 의도가 나온다 그랬죠. intend to, wish to, hope to, want to. 그죠?
desire to, long to 이런 등등 전부 다 이동해서 어떤 붙는 개념에서 행위가 어떤 행위 주체가 어떤 행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붙음의 의미에서 나오는 의도의 투부정사, 희망, 기대 등등의 투부정사인데 이 밑에 보면은 afraid라고 하면 이제는 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뭐 하기가 두려워.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기 싫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밀침. 그죠? 이제 요거 꺼림이라고 하면은 이 꺼림의 투부정사는 이거와 데코를 시켜보면 이거는 밀침이다 이 말이죠. 하기 싫은데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표현됐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붙음과 밀침의 전치사 투의 개념과 성질이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다. 이걸 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투부정사와 전치사 투는 같은 녀석이다 이 말이죠. 이건 뭐 친척도 아니고 그냥 같은 녀석이 전치사 역할도 하고 부정사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마 영어에서 제일 바쁜 녀석 두 녀석을 꼽아라면 전치사 투하고 아마 전치사 오일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때는 밀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이제 쌤이 노파심에 혹시 이해가 안 될까 싶어 가지고 다시 밑에 예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면 this is to my taste 했을 때 이 to는 뭐가 되겠죠? 전치사 혼내 중에 다 강의를 한 거지만은요. 이때 to는 일치 부합이니까 가서 딱 붙는다는 의미에서 그거는 내 취향과 일치해 이런 의미가 되죠.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not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하니까 이때 to는 갑자기 돌변을 해버립니다. 붙으면서 밀쳐버리는 거로 돌변을 해버리죠. 저건 내 취향이 아니야 싫어 이렇게 밀어버리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같은 to에서 문맥에 따라 가지고 붙음과 밀침의 의미가 다 드러난다라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밀침을 보겠습니다. He must be a fool to say such a thing. 그따구 소리 하는 거 보니 저 녀석 틀림없이 바보네. 이렇게 했을 때 이 to say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아니 저따구 말을 어떻게 하지? 내 같으면 저런 말 못해. 에이 저런 말 싫어 하고 밀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죠? 역시 이때도 밀침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refuse가 투부정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refuse는 뭔가를 행위를 거절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래는 기피, 회피, 싫으면 다 ing하고 결합이 됩니다. avoid라든지 뭐 꺼리다, mind라든지 escape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뭔가 회피하고 꺼리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은 다 ing로 결합이 되는데 refuse는 투부정사하고 결합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투부정사가 결합이 되냐면 여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뭘 하는 거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를 나는 안 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부정의 의지를 갖다가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회피하는 이 avoid라든지 이런 뉘앙스하고 완전히 다르죠. 의미하고 현상이 안 해 이거하고 싫어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 refuse가 받는 투부정사 역시 어떤 느낌이다. 그녀가 그의 제안을 갖다 받아들이를 거절해서 싫어요 하고 밀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쭉 전치사 to의 작용적 의미, 가서 붙는 의미에서 나타나는 희망, 뭐 갈망, 의도, 기대, 뭐 욕구, 뭐 등등 이것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먼저 하고 뒤에 가가지고 용법 2에서 이런 이제 쭉 앞에 학습했던 내용을 갖다가 쭉 보고 2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치사 to의 붙음과 밀침과 관련된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we are 그리고 to change 이래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change our editorial policy. 우리의 어떤 편집 정책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면 we are to change 하면 바꾸려고 한다 이래 되죠. 그죠? 바꿀 예정이다 이래 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about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얼마 안 있어 곧 우리의
편집 정책을 갖다가 변화시킬 예정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바꾸겠다는 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 about를 갖다가 요렇게 딱 부정한다라고 보면은 그 지금 당장 편집 정책을 갖다가 바꾸겠다라는 의도는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not를 빼버리면 우리는 곧 바꿀 거야. 이런 의미고 not가 들어가니까 곧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야.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 보거나 고려해 보겠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kitchen is apt to leak when it rains. 마찬가지, 그죠? apt가 없으면은 the kitchen roof is to leak 하면은 비가 셀 거야. 이래 되죠, 그죠? 근데 언제 비가 오면은 그런데 apt가 오니까 이거는 뭔가 부엌의 지붕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비가 오면은 늘 샌다. 이런 의미의 apt를 갖다가 성향, 경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됐죠? 마찬가지 be sure to도, 그죠? This is sure to be a wonderful experience.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겪어보지 않았죠, 그죠? 이후에 아주 우리가 경험할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건데 이후에 대한 판단인데 그것을 보다 더 확신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be sure to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이렇게 there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there are to be 하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가 앞으로 있을 거야 이래 되죠, 그죠? 뭔가가 앞으로 있을 거야 혹은 예정되어 있어 이런 의미인데 뭐가? price increase, 뭔가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거죠. 내년에는 뭔가 이 물가는 아닙니다. 그냥 가격입니다. 뭐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다라는 의미입니까? bound는 bind의 과거분사입니다. 우리 er 붙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서류 같은 거 들어갔다 이렇게 꽉 묶어 놓는 bind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bind가 묶다라는 의미고 bound는 묶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한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필연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bound가 역시 과거분사로 쓰인 거죠, 그죠? 따라서 there are bound to be 뭔가 내년에 물가가 오를 예정인데 그게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썼다. bound가.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쌤이 뭐 앞에 같이 하나하나 뜯지 않고 그냥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they are now ready to open the negotiations. 그죠? 그들은 to open. 근데 지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 ready to죠. 그죠? 그들은 지금 협상을 갖다가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be to인데 여기다 likely가 들어가는 be likely to. 이후에 뭐뭐 할 것이 뭐다.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뭐 할 것 같다 이래 되죠. The fires permanently deforest. 요거는 이제 산림을 갖다가 황폐화시킨다라는 의미죠. 이게 distract 의미에서 그래서 the land 그 지역의 산림을 갖다가 완전히 영구히 황폐시킬 것 같아. 그 화재가 황폐시킬 거다 했는데 그냥 likely를 빼버리면은 fact로 딱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likely가 들어감으로써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be likely to로 쓰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앞에서 본 willing 혹은 unable, unwilling, able과 unable 그리고 willing과 unwilling 똑같이 알자 이런 거죠. 자, he is unwilling to make. 자, 그는 지금 현재 이후에 to make that decision. 그런 결정을 갖다가 내릴 건데 이래 되는데 unwilling이 옴으로써 unable이 옴으로써 그를 내릴 만한 의지도 없고 내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할 능력도 안 돼 이래 되니까 이때 to 부정사는 어떤 느낌입니까? 미는 느낌이죠. 그죠? 밀쳐버리는 느낌이다. 자, 이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The UN was supposed to 이걸 갖다가 must라고 이렇게 놓고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유엔에 뭐 제재를 가할 만한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그냥 뭐 여론의 어떤 비판 정도에서 끝나겠죠, 그죠? 근데 must라는 거는 이게 어겼다가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든지 형벌이나 제재가 따르는 경우에 must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UN was supposed to 자, 여기다가 그냥 by us라고 이렇게 딱 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는 유엔이
뭐 할 거라고 to be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유엔이 to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뭐 할 거라고 예측되었다. 이 정도 뉘앙스인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엔은 뭐 하기로 to be getting이에요. be going to get 이런 의미로 미래를 나타내고요. 자, either to 어디에 원조를 갖다가 하다 이런 말이죠. where it was most needed. 가장 그 원조가 필요한 뭐 나라나 지역에 곳에 유엔이 지금 뭔가를 원조를 하려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당연히 그 준비를 해야 했다. 좀 이런 뉘앙스로 가는 겁니다. 자, be supposed to의 용법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문맥에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마스터로 해석해 버리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앞에서 나눠서 봤던 겁니다. 진사 to가 가서 의도적으로 가서 딱 붙는 경우, 자, I'm anxious to get. 즉, 내가 이 하고자 하는데 지금 마음이 그냥 가가 있죠, 그죠? 가서 딱 붙어 있는 거죠. Be anxious to. 자, 나는 얼른 집에 가가지고 받은 선물을 갖다가 열어보고 싶어서 뭐 미칠 지경이었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 다음 he's quick to입니다. quick. 요거는 이제 굉장히 빠르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동작을 보면 성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뭔가 하는 게 좀 이렇게 덜 익었는데도 팍 나오는 그런 좀 나이브한 그런 어떤 느낌도 받으면서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이 좀 기질이 다혈질이다. 뭐 좀 이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죠. 그죠? 자, she's quick to reproach anyone. reproach는 이게 뭐 scold, 비난하다, blame 뭐 이런 의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든 이 긍정의 강조죠. who doesn't live up to. live up to는 요게 to가 일치입니다. 역시 일치고 이게 up이 완성이기 때문에 up to는 그 최대값을 그게 딱 맞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live up to는 무엇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에 단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It's live up to her own high standards. 그녀 자신이 정해놓은 아주 높은 수준에 그걸 맞춰가지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든 그냥 대놓고 비난하기 바빴다. 좀 이런 뉘앙스죠. 그죠?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그냥 나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느낌이 이해가 되죠. 그죠? keen to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keen이 이게 조금, 뭐 날카롭다. 이런 뜻입니다. 퀵하고 비슷합니다. 이 뉘앙스도 좀 날카롭다, 예민하다, 예리하다. 좀 이런 뜻입니다. 자, they were very keen. 굉장히 좀 예민한데, 근데 뭐 하는 게 to start work as soon as possible. 뭔가 가능한 일을 갖다가 시작하는데 굉장히 예민해 있었어. 막 그걸 갖다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 이런 뉘앙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일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매우 다급했다. 급했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quick하고 keen도 거의 좀 유사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요. 거의 좀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 용어들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to 부정사는 가서 딱 달라붙는, 그죠? 이동해서 붙는 그런 뉘앙스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밀치는 겁니다. 밀치는 거. 자, be afraid to 하는데 be afraid. 자, I was to open the door. 이래 되면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나는 그 문을 갖다가 열어야 했다. 이래 되죠. 그죠? 뭐 혹은 열기로 되어 있었다. 이래 되는데 그 열어야 한다란 그게 두려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두려운 겁니다. 지금 딱 문을, 그리고 to open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이후에 딱 문을 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뉘앙스는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라는 것은 두려워서 문을 열기 싫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래 I'm afraid to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I'm afraid to wake my son every morning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내 아들 녀석을 갖다가 깨우는 게 두려워. I'm afraid to wake my son every morning 이렇게 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지금? 깨우긴 깨우는데 뭔가 주저하는 이런 느낌이 막 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깨우지 말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I'm afraid of waking my son every morning 하면 이 동명사로 오면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늘 깨우면서도 그게 싫지만 깨웠다 좀 이런 뉘앙스고.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오면 방금 be afraid of와 be afraid to는 부정사와 동명사 차이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be afraid of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때는 뭔가 두려워서 하기 싫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lest he should follow me. 그가 혹 나를 갖다가 뒤쫓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때 지금 open the door는 어떤 느낌입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종종 나가지 않는다. 좀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밀치는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reluctant라는 이 용어도 잘 알아두고요. 이거는 뭐뭐 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 my parents feel reluctant to talk openly with their children.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딱 흉금을 틀어놓고 대화를 나누기를 꺼려한다.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be reluctant to. 그죠? 이렇게 보면 be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이렇게 보면 be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보면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싫은 마음으로 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m ashamed to 뭐뭐 하기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래 되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기 싫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m ashamed to be seen with you when you behave so badly. 그렇게 너가 엉망진창으로 행동할 때 너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기가 난 정말 창피해.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갖다 부인하는 밀치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사실은 대부분 웬만한 표현들은 알고 있는 용법입니다. 용법인데 일단 be 플러스 to 부정사에서 이 사이에 형용사적인 어떤 요소들 순수 형용사와 그리고 현재 분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가 각각 개입을 하면서 뭔가 확장된 하나의 패턴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와 관련한 영문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